특집 재난속보 제17호 태풍 서태평양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풍 한반도와 서해까지 위협 가능. 전문가들은 이번 제17호 태풍을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의 세력은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그 진행 방향은 단순히 필리핀과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서해와 중국 남부, 베트남 북부까지 광범위한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발생과 초기 움직임 9월 25일 목요일 새벽 0시에서 6시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 중심 기압은 995헥토파스칼에서 990헥토파스칼로 빠르게 낮아집니다. 이는 태풍이 단순한 열대저압부가 아니라 본격적인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북서진 경향을 보이며 이미 광범위한 해역에 강풍을 몰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에서 자정 태풍의 중심 기압은 986헥토파스칼에서 984헥토파스칼로 하강하며 최성기에 진입합니다. 2단계에서 태풍은 이미 필리핀 중부 지역을 강타,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라 대규모 침수와 산사태, 대규모 정전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남중국해 진입, 폭발적 에너지 흡수 9월 26일 금요일 새벽부터 밤 태풍은 필리핀을 완전히 벗어나 뜨거운 남중국해 해역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30도 이상으로 이는 태풍에게 연료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중심 기압은 981헥토파스칼에서 974헥토파스칼까지 추가로 낮아지며 태풍의 세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태풍은 초강력 폭풍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력은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섬 통과, 베트남 북부 접근 9월 27일 토요일 새벽부터 밤 태풍은 중국 하이난섬 남쪽 해상을 지나며 중심 기압은 971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이미 태풍이 절정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곧이어 태풍은 베트남 북부 해안에 접근합니다. 중심 기압은 972에서 976헥토파스칼을 기록하며 여전히 위험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구간에서 태풍은 폭풍 해일, 대규모 해안 침수, 어선 전복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해안 지역 주민들의 잔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서해 위협 가능성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한반도 서해와 수도권까지 간접적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폭풍 해일과 강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으며 내륙 지역에는 집중호우와 돌풍, 산사태가 동반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미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강우가 쏟아질 경우 대형 산사태와 도시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합 재난 위험 이번 태풍은 단순히 바람과 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해일, 해안 저지대 침수, 국직성 폭우,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돌풍 토네이도 현상, 건물 파손, 산사태 붕괴, 농촌, 산간 마을 고립, 정전, 통신 마비, 사회 전반적인 기능 마비, 즉 태풍 하나가 연쇄적 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동 지침 지금은 대비의 시간이자 생존을 위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해안, 저지대 주민, 즉각 대피 계획 수립, 농어촌, 산지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점검, 도시 지역은 배수시설 확보, 침수 대비, 모든 국민, 식수, 비상식량, 손전 등 의약품 등 필수품 준비, 이동 시 차량 대신 안전한 대피소 우선 고려, 정부 지자체의 재난방송을 실시간 확인. 결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태풍은 아직 최악의 순간을 보여주지 않았다. 제17호 태풍은 그 경로와 세력에 따라 역대급 재난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의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방심은 곧 위흥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빠른 대응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17호, 제18호 태풍,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연쇄적 재난 위험. 전문가들은 이번 연속 태풍 상황을 올해 들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은 이미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며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지만 제18호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빠르게 발달 중으로 한반도 서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베트남 상륙과 내륙 약화. 9월 27일 토요일 새벽 0시 6시. 태풍은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며 육지와의 마찰로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7헥토파스칼로 빠르게 상승, 폭풍의 위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에서 자정. 태풍은 내륙으로 깊숙이 진입하면서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을 초과, 중심 소용돌이 구조가 흐려지고 열대 저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및 인접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풍과 폭우, 산사태 위험이 존재합니다. 분석. 제17호 태풍은 이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남동아시아 내륙 지역의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어질 제18호 태풍에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18호 태풍, 발달 초기부터 고위험 단계. 9월 27일 토요일 새벽 0시 6시. 태풍은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느리게 이동하며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수준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발달 단계는 아니지만 서진 서북서 진로를 보이며 향후 세력이 빠르게 강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에서 자정.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로 하강하며 태풍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월 28일 일요일 급속 발달 단계. 새벽 0시 6시.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계속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로 낮아집니다. 이 시점부터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형성되며 세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낮 12시에서 자정. 중심 기압은 988헥토파스칼까지 하강하며 최성기에 근접합니다. 태풍의 눈은 더욱 선명해지고 주변 구름 소용돌이는 매우 강하게 발달, 폭풍우와 폭우, 해일 위험이 극대화됩니다. 이 시기 태풍은 필리핀 북부 해상과 대만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8호 태풍 예상 경로와 한반도 위협. 9월 28일 이후 예상. 태풍은 필리핀 북부 해상과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대만에 근접하거나 상륙할 경우 육지 마찰로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 서해 진출 시 해수 온도와 환경 조건에 따라 재강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분석. 제18호 태풍은 제17호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한반도 서해 및 수도권까지 간접적 또는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철저한 대비와 비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 행동 지침. 해안 및 저지대 주민, 즉시 대피 계획 수립. 농촌 산간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점검 및 대비. 도시 지역, 배수시설 점검, 침수 대비. 모든 국민, 식수, 비상식량, 의약품 등 비상용품 확보. 이동 시 안전한 대피소 우선 고려. 정부, 지자체의 재난방송 실시간 확인. 결론. 연속적 재난 가능성. 제17호 태풍은 내륙 상륙으로 약화되었지만 제18호 태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18호 태풍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막대한 재난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철저한 대비와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만이 이번 재난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심은 곧 위험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기상평론. 밤부터 내일 한반도 전역 날씨 변화에 주목.
이번 주 한반도 날씨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흐림과 높은 습도, 오후 소나기 가능성이 주를 이룹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가을철 전환기 중에서도 특히 예측이 어려운 패턴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날씨, 14일 토요일 심층 분석.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 인천, 세종, 충청권은 밤사이 흐림이 지속되며 기온은 20에서 21도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낮 동안 쌓인 열과 습기가 밤에도 유지되면서 체감온도는 약간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광주 등 남부 해안 지역은 약간 흐림 속에서 21에서 22도씨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바닷바람으로 인해 체감은 선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및 내륙은 19도씨 전후로 다소 선선하나 구름이 많아 밤사이 습기 축적에 따른 불쾌감은 여전히 남습니다. 분석 포인트. 밤사이 강수는 크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 실내 환기와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시민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날씨, 15일 일요일 전망과 주의사항.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낮 최고 기온 28에서 30도씨, 습도 60% 내외. 부산, 울산, 경남권, 29에서 30도씨, 습도 64% 내외, 바닷바람과 함께 체감 더위는 다소 낮음. 강원도, 전라권, 27에서 30도씨, 습도 60에서 64%. 제주도, 30도씨 전후로 습도 67%로 체감 무더위 가능. 평론 쪽 관찰. 내일 오후 발생할 수 있는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강한 비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여름철 소나기와는 달리 단시간에 지역 침소와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동 지침과 시민 대응. 외출 계획 조정. 오후 소나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 시 차량보다는 안전한 대피소 및 실내 공간 활용. 건강관리. 높은 습도와 온도로 불쾌지수 상승. 수분 충분히 섭취하고 환기와 냉방 조절 필수. 재난 대비. 돌풍, 낙뢰 가능성 있는 지역은 야외 활동을 자제. 전자기기 및 전선 노출 주의. 이번 주말 한반도는 습도와 구름, 국지성 소나기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체감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내일 오후 예상되는 소나기와 뇌우는 지역별 피해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어 단순히 비 올 수 있음 정도로 강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자들은 말합니다. 가벼운 흐림 속에서도 기상 변화에 따른 대비는 필수입니다. 날씨 변화는 우리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 전역의 시민들은 날씨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강릉은 올여름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과 싸워야 했다. 땅은 쩍쩍 갈라졌고 논밭은 더 이상 생명을 키워낼 힘을 잃어버렸다. 들녘에 서 있던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쯤 단 한 줄기의 비라도 내려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들의 손이 움켜쥔 흙은 바스러져 가루가 되었고 가슴 속에서는 생존을 향한 절망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이 절망의 땅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 비가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잠시 눈을 가리는 환상일까? 강릉 시민들은 빗방울을 맞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비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라진 땅은 물을 삼켰지만 여전히 갈증에 시달렸고 산천은 단 하루의 해갈로는 회복될 수 없었다. 이번 강수는 동해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은 저기압의 산물이었다. 저기압은 발달을 거듭해 홋카이도 부근으로 북상했고 북쪽으로 올라가며 많은 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전선은 힘을 잃자 다시 남하하여 제주도 부근에 정체했다. 이 정체 전선은 불안정하다. 폭우를 몰고 올지 다시 폭염을 불러올지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이번 강릉 지역의 강수량은 일부 지역에서 100mm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미 타들어간 대지는 이 정도의 비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농민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논바닥에 물이 고이긴 했지만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았어요. 벼뿌리는 여전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시 당국의 한 공무원 역시 말했다. 급수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단비가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단비는 순간의 위로일 뿐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오히려 비가 왔으니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 비를 분석하면 단순한 강수가 아니라 하늘의 강 현상과 닮아 있다. 대기 속에 형성된 거대한 수증기강이 동해로 유입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다. 하늘의 강은 때로는 축복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 서부에서는 이 현상으로 도시 전체가 침수되고 산사태와 홍수가 동반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릉의 단비 역시 언제든 또 다른 폭우의 전조일 수 있다. 기후학적 분석을 보면 이번 현상은 ECMWF 모델의 예측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다른 수치 모델들은 강수량과 이동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상청은 이렇게 경고했다. 향후 일주일 뒤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시베리아 한기의 남하, 쿠릴 열도 부근의 기류 변화는 모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비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의 날씨는 불확실성 자체가 본질이 되었다. 가뭄과 단비의 싸움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남겼다. 농업은 이미 반 이상 수확량을 잃었다. 옥수수와 채소는 가뭄에 시들어갔고 단비가 내려도 소생할 수 없다. 산업은 물 부족으로 냉각수 사용이 제한되며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 전력 사용량은 폭염 속에서 치솟았고 전기요금 폭탄은 시민들을 짓눌렀다. 병원 응급실에는 열사병 환자가 몰려들었고 노약자들의 생명은 한순간에 폭염의 위협을 받았다. 한 주민은 이렇게 토로했다. 비가 와도 불안해요. 오늘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단비는 분명 반가웠다. 그러나 그 의미는 축복이 아니라 경고다. 앞으로 더 많은 비가 필요하고 더 정밀한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연은 이미 수차례 신호를 보냈다. 계절은 질서를 잃었고 안정성은 무너졌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다음에 올 것은 단비가 아니라 재앙의 홍수 혹은 치명적인 폭염일지 모른다. 강릉의 단비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가올 기후재난의 서막이다. 첫째, 늦더위와 폭염의 재발 가능성.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주저앉을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반도는 열돔 현상에 갇힐 수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9월에도 35도 이상 폭염이 최소 5번 발생했다. 즉, 가을이 왔으니 더위는 끝났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둘째, 국지선 호우의 위험이다. 메마른 대지는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폭우는 오히려 산사태와 홍수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 강원 영동 지방에서 30분 만에 50mm 이상의 비가 퍼부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단비가 해갈이 아니라 재앙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셋째, 태풍의 역습이다. 9월 말순 10월 초에도 태풍은 언제든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미 동중국해와 필리핀 해상에서는 태풍의 씨앗들이 형성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북상의 한반도와 맞물린다면 이번 단비는 태풍이 몰고 올 폭우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2001년 강릉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가뭄이 이어지던 여름 단비가 찾아왔으나 고디어 태풍 루사가 녹치면서 870mm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단비는 잠시의 위로였지만 그 뒤를 이은 태풍은 수많은 가옥을 휩쓸었고 산천은 토사에 묻혔다. 2016년에는 반대로 9월 장마가 길게 이어진 뒤 갑작스러운 폭염이 몰아쳤다. 이미 비로 약해진 전력망은 냉방수요 폭진을 버티지 못했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듯 한국 기후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단비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위기가 숨어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있다. 급수체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이어지고 있다. 상수도 관련망이 낡아 하루 수만 톤의 물이 새어나가는 현실에서 단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 체계.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 전력 사용량이 급등한다. 그러나 노후발전소와 전력망은 안정적이지 않다. 농업 기반. 농민들은 이미 파종을 포기한 채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다.
비료값, 사료값 상승은 가뭄 피해와 맞물려 더 큰 식량 위기를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단비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재난 대응 훈련을 현실화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 불안정성 시대에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정보 확인 습관이다. 기상 예보는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이 기상 앱, 재난 문자, 뉴스 브리핑을 통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물과 식량 비축이다. 가뭄은 식둔환을 불러오고 홍수는 유통망을 끊는다. 전문가들은 최소 일주일치 생수와 비상식량을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냉방과 난방의 이중 대비다. 구원 한반도는 폭염과 한파가 교차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개인도 전력 전략과 효율적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강릉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계절이 프리딕터블, 예측 가능했어요. 이젠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매일이 전쟁 같아요. 강릉의 단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던져진 경고문이다. 가뭄과 폭염은 단순히 지나가는 계절의 변덕이 아니며 기후변화에 심화된 얼굴이다. 단비는 잠시 우리를 위로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불확실성, 위기, 그리고 재앙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단비를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고 안도할 것인가?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 9월의 한반도는 계절을 잃었고 질서를 잃었으며 안정성을 잃었다. 만약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다음은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강릉의 단비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가올 위기의 서막이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다. 오늘 오후 한반도 지역별 상세 기상 전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1도. 구름이 많다가 오후 늦게 소나기 가능성. 강수량은 5에서 20mm 수준이지만 국지적으로 돌풍, 벼락, 동반. 도심 열섬 효과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와외 활동 시 열사병 위험 주의. 강원 영동, 영서. 영동, 강릉, 동해, 속초. 낮 동안 빗줄기 이어지며 지역에 따라 30에서 80mm 추가 강수.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 호우 가능. 영서, 춘천, 원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한때 비. 기온은 27에서 29도. 산지 중심으로 안개 짙게 끼며 교통안전 유의.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오후 들어 구름 많고 북부 지역부터 산발적 소나기. 강수량은 10에서 40mm. 논밭은 단비가 되겠지만 짧은 시간 강한 비로 배수불량 지역 침수 우려.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습도로 인해 후텁지근.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중심으로 흐리고 비. 오후 늦게 전북 일부 지역도 확대. 예상 강수량 20mm에서 60mm. 남해안 해상은 바람 강의 파도 높이 2.5m 이상 치솟을 가능성. 어선 해상 안전주의. 낮 최고 기온 27에서 29도. 경상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남해안은 오후 내내 비 지속. 강수량 30에서 70mm. 돌풍 벼락 동반.
대구 경북 내륙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 국지적 소나기. 체감 온도는 32도 안팎. 폭염 기준 35도는 아니지만 열대야 가능성 있음. 제주도. 정체전선 영향 직접권. 오늘 오후 밤사이 많은 비. 예상 강수량 50mm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해상은 풍랑주의보 수준. 최대 파고 4m 이상. 항공편, 선박, 운항 차질 우려. 종합 경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은 추가 폭우 가능성. 농경지 침수 및 산사태 위험. 남해안 제주도는 정체전선 직격. 해상사고와 해양활동 각별한 주의 필요. 수도권과 내륙은 폭염은 덜하지만 짧고 강한 소나기가 불시에 쏟아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함. 오늘 오후 한반도는 단비와 폭우, 뜨거운 열기와 불안한 하늘이 동시에 뒤섞인 위험한 하루가 될 것이다.